임시총회 회의를 맡게 된 한인회 이사 유영준입니다. 벽면에 붙여진 회의 식순과 정해진 규칙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제가 앉아서 진행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개인당 총 3회 3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회장을 요청할 수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 보고 하겠습니다. 총 인원 62명으로 의결 종족수 40명을 넘었으므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2013년 11월 29일 한인회 임시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말에 앞서 오늘 오신 교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무에 얽힌 의문을 푸는 시간을 갖고 한인문화회관 운영 방안에 대한 교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입장하실 때 의견 수렴 용지 받으셨죠 다? 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발표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앉아 계시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오늘 참석하신 100여 분의 의견을 모두 귀담아 듣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안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제가 더 큰 소리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께서는 한인회 이메일로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간 마지막에는 식순에 따라서 만약 안건이 있으면 안건에 대한 한인회 회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정관에 따라 안건에 대한 투표는 회비 납부 회원님들만 하시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임시총회가 열린 만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오늘의 회의를 제대로 마치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인회 김성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민 여러분, 한인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어려운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참석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근래 불미스러운 한인회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인회관 운영위원회 성격인 BOD가 만들어질 때 저도 입소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후 BOD가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고 한인회의 상위 조직으로 군림하려고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민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했었습니다. 법률가의 조언을 얻어 지난 5월 31일 정기총회는 정관에 명시된 의결 종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기에 결정된 모든 내용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영수님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 레터를 발송하였고 그 후 1처리는 법률가들의 판단에 의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시총회에서는 BOD와의 대화가 아니라 12대 한인회 경과보고 교민들의 총체적인 의견 취합 등이 주된 목적이기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 좋은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많은 한인회에 대한 불신을 과연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할까요? 한인회에 대한 저의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한인회는 교민이 주인이며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민 대표로 세워두신 한인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당 한인회이길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봉사를 하고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인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한인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오늘 교민이 함께하는 임시총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인회는 변화할 것이고 그리고 변하여야 합니다. 한인회 이사님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새롭게 정관에서부터 꼼꼼히 개정해 나갈 것이며 교민 누구나 한인회를 부담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한인회는 누가 바꿀 것인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한인회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지는 없어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한인회에 한 분 한 분 봉사하는 분들에게 제 마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교민들에게 저를 믿어주시고 한인회를 믿어주실 때까지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인회에 잘못된 점이 보이시면 지적해 주십시오. 기꺼이 받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리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총회와 교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교민분들의 한인문화회관과 한인회의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나가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저의 개회 인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인회 총무이사이신 이성훈 님의 간단한 한인회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간 관계 상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1991년도에 제1대를 시작해서 지금 총 12대 회장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2대 오클랜드 한인회 조직은 차세대 본부를 비롯하여 6개의 본부가 지금 김성혁 회장님 이하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민봉사 소개를 보면 다들 알다시피 민원 상담 및 JP 업무, 무료 침술, 법률 상담, 그리고 금연 클리닉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대에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은 플룻 교실과 역사 교실, 그리고 수학 숙제 도우미 등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래스라고 어르신 사람방은 생활 영어 및 컴퓨터 등도 새로 저희들이 신규로 만든 프로그램에서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 홍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차세대 봉사 또한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현재 12명 정도의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1대 한인회 역과 마찬가지로 11대 한인회도 2층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교민들이 지원해 주시고 보내신 책을 가지고 지금 많은 교민들이 많은 교민들이 도서 기증을 받고 또한 이용도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산타프레드뿐만 아니라 필름 페스티벌 등 한인회 자체 프로그램뿐만 아닌 기타 소수민족 간의 다민족 프로그램도 참여해서 많은 호응과 특히 한국인들의 문화 정서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램버랑 오클랜드 시장과의 만남과 학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세미나 그리고 한글 문화 행사 등으로서 한인회가 활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학당과 같이 한글 문화 행사를 같이 강당에서 진행했던 것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문화회에 대한 이용입니다. 한인문화회관이 생기고 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칙적으로 노래교실, 합창단, 기타 앙상블, 영어교실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은 세미나와 각종 행사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12대 한인 활동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인회에서는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스컴에서 부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접하신 교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인회에서는 소개가 덜 된 더 많은 긍정적인 일들을 작지만 꾸준히 하고 앞으로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화요일마다 한자를 배우러 한인회관에 오고 있습니다. 바둑교실, 대교민 봉사 등등 한인회가 있기에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인회 근박은 김양순 사무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와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가 있으니까. 2013년 11월 22일 기준으로 한인문화회관 잔액이 25,940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최종 22일 기준으로 집계된 현황인데요. 이 자료는 제가 그 2012년 11월부터 저희가 문화관 지금 통장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2012년 11월 지금 현재 수입 총액이 157만 8,895불이고 지출 누계가 155만 2,955불입니다. 현재 잔액이 저희 통장 25,940불하고 일치하고요. 최근까지 신문에 올려진 내역에는 약정액 5만 불이 포함돼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명단에 의해서 7대에서 9대까지 기금 만불하고 10대에 대한 그 명단에 의한 기금 7만 5천 불, 11대 12대 기금 명단에 의한 47만 5천 불이 일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이자 부분 9,700불, 여기까지 저희 그 도민 모금액이 한 62만 불로 지금 집계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다른 수입으로 그 렌트비 2만 5천 불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에 저희가 론이 60만 불, 개인 론이 처음에 39만 3천 불에서 중간에 66만 불이 지금 상환이 돼서 33만 3천 불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은
그 60만 불에 대한 이자가 월 한 3,300불 나가고 있고요. 건물 보험이 연 한 9,000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목 인건비가 13,800불이 지금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수입과 지출된 부분이 그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계액을 지금 통장에 근거해서 작성한 그 누계 자료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인회에서 지금 앞으로 신경 쓰려고 하는 부분이 그 60만 불에 대한 이자가 한 연 6.67%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보험에 대한 이자율을 좀 더 낮은 이자로 지금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한인회에서는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느라고 한 2, 3년 노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카운슬에 지금 그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7대 9대 명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10대 명단. 그리고 11대 12대 명단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작성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9대 10대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소문에 이제 회계가 안 맞는다는 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처음에 와서 저도 이제 누구한테 좀 상세하게 이제 좀 인수인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한인회 홈페이지 자료에 10대 기금이 11만 9천 불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신문기사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보면은 10대 금액이 11만 7천 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 보면 10대가 12만 7천 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고민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그 7월 19일 날 정모님께 그 한인문화회관 그 자료를 넘겨주면서 한 3개월 동안 제가 또 그 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인계 자료를 다시 제가 받아서 그 정산을 다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이유가 수입에서 그 지출 그 10대에서 그 디자인비가 7,475불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 정산을 할 때 명단은 명단대로 그대로 넣고 지출 부분은 금액에서 우리가 신문기사 낼 때 그 부분이 빠지면서 그 세 자료가 모두 안 맞았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 명단은 다 집어넣고 그리고 지출은 지출대로 7,400불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지출에 넣어서 그 부분을 다 맞췄고요. 그리고 이번 최근 11월 달에 모 인터넷에 회계 자료를 공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그 7,000불로 우리 아직까지 그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을 때라 그거하고 11대 렌트비 7,000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우연찮게 같은 금액이 상계되는 바람에 그때는 이제 빠졌는데 이번에는 그걸 정확하게 이제 맞춰서 이제 이번에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잠깐만요. 네. 질문해도 되죠? 감사한데. 그럴까요? 예. 한 장만 그러시죠. 해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모 신문사에서 그 13년 11월 22일자로 14,000불 가량이 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렌트 입금이 저희가 25,000불이 있었고 지출해서 이자 금액이 28,000불 나간 게 있었고요. 보험이 8,000불 나간 게 있었고 리임 레포트비가 385불 해서 그 차액이 그리고 그 10대 지출의 그 디자인비가 7,475불 해서 그 차액이 그래서 이제 14,000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11대 한인의 명단의 자료를 우리 사무실에 있는 박 대리님하고 4차례 대조해서 검토를 해왔고 기금 봉투를 2차례 검토 작업을 해서 12대 한인회에서 재검토한 후 정리된 내용이고요. 권리 기금에 대한 모든 자료는 명단을 기준으로 확실히 작성 보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자한테 득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러겠습니다. 오늘 세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하시면 한 번 쓰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신중하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한인의 감사 조금남입니다. 네, 3분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단 회계 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는 감사에 사전에 검토 없이 지금 회계 담당이 일방적으로 지금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절차상에 좀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저 사무장님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할 때 계약금이 나갔습니다. 얼마 나가신지 아시죠? 예, 15만 불 나갔습니다. 그게 어느 계좌에서 나가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07계좌에서 나온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 계좌는요, 지금 말씀하신 게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계좌는 국민은행 03 계좌에서 계약금이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03 계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총 저희가 한인에 6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계사님이 아니 사무장님이 07 계좌라고 그러는데 틀렸습니다. 03 계좌에서 인출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5만 불이 07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랑 부상이랑 저희 그래요. 시간 끄지 말고 그냥.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감독님 좀 앉아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그 회계 우리가 이제 3월 31일 날 저희가 매년 회계 보고를 합니다. 그 회계의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1분만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저희 계좌가 국민은행 공사계좌, 그 다음에 ASB 계좌, 국민은행 공공계좌, 지금 한인문화회관이 공공계좌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아까 말씀하신 07계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은행의 07계좌는 3월 31일 기준으로 제로입니다. 죄송합니다. 3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ANZ에 뱅크가 또 하나 있고요. ANZ에 뱅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 금액은 여기에 말한 03 계좌에서 지출됐습니다. 현재 계좌는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07계좌에서 잔액이 16만 7천 불이 남아 있어서 15만 불이 2012년 11월 28일 날 03 계좌로 이체돼서 아마 거기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03 계좌를 흘려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07 계좌에서 나갔다고. 07 계좌에서 03이 나가서 03 계좌가 들고 갔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오늘 회의 진행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다음 뭐 재무 관련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하시죠. 잠깐 마이크 좀 잡아. 마이크는 진행자만 합니다. 그건 별일 아니요, 발언권 없습니다. 예. 그거 앉으세요. 잘못된 게 이 회의는 회장님이 주재하는 거예요. 총회는요. 무슨 사회자가 아니요, 주재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어느 총회나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보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뭐 3분씩 3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현재 대항주 총회에 여기 저 현재 시드니 한인회장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여기 대항주 전체 한인회 회장님들이 지금 약 30-40명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이게 같이 여기 연결되는 바람에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3분씩 3번을 합법을 했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됐어요? 아니, 네, 왜냐면 제가 가야죠. 대항주 아닙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항주는 개인이다.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자, 그럼 저 진행되는지. 교민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3분씩 3번을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쓰는데 동의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3분만 하세요. 3분만. 아니 제가 전직 여기 한인회장은 저기 홍영표 회장님, 홍영표 회장님, 사회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서 정하지는 마십시오. 사회자는 통해서 좀 제가 진행했으면 3번 좋겠어요. 한다고 했죠? 3번 하는데 아닙니다. 안 제가 됩니다. 시간이 없기 안 때문에 됩니다. 한꺼번에 3번 한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제가 얘기 안 그냥 갈까요? 너무 주최측이 횡포하시네요. 갈까요? 너무 횡포가 심합니다. 교민들 다 말 들으러 왔어요 여기. 자, 이건 신선합니다. 자, 여보세요. 해주세요. 자, 지금 아까 김상현 회장님께서 처음 발언에 상당한 제가 어안이 벙벙합니다. 5월 30일 날 교민총회가 무효 선언했어요. 그럼 본인도 한인회장이 아닙니다. 5월 30일 그죠? 140명이 출마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결정된 사항을 무효 선언하셨어요. 이거는 그날 한인회장과 감사가 교민총회 앞에서 당선이 됐는데 무효 선언했다는 그런 어안이 벙벙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임시총회 안건 통과가 회비 낸 사람만 한데 그럼 여기 계신 분들 회비 안 낸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둘러립니까? 이건 아니 임시총회 안건 통과가 회비 안 낸 사람은 홍 회장님, 홍 회장님, 이거 지금 재무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홍 전 회장님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끌려갈 수 없습니다. 여기 대양주 오클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장은 대양 소속 아니에요? 네, 그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모두 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규칙에 따라. 다음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하시는 거는 재무랑 관련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지금 시간상 오늘 규정에 따른 그런 회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한 사람이 3분씩 한다면 1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분씩 한다면 밤새껏 해도 회의가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다면 몇 분 동안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또 다음 사람이 얘기한 다음에 또 발언권 얻어가지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3번 나눠 해야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분 계십니까? 짧게 마무리하시고 저 이의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교민 사이 이겁니까? 이게 도대체 벌써 BOD라는 것을 얼마나 매도를 하고 일방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회의를 해서 오늘 이 문화회관이 한인의 소유냐 뭐냐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로 여론조사를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잘못된 행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저 감사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임시총회는 회장이 주관해야 됩니다. 감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용진 씨는 지금 저희가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총회의 발언권 얻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발언권 받았고요. 지금 사회자는 자기 앉으세요. 왜냐하면 임시총회나 우리 정기총회는 회장님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시드니 한인회장 옆에서 교민사회가 아저씨! 안 들어옵시다! 앉아주세요. 아니 제가 발언을 얘기했는데 자 잠깐만요. 앉으세요. 잠깐만요. 교민이에요. 교감사 앉으세요. 예, 잠깐만요. 저 한인회 감사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앉아. 예, 손가락 하지 마십시오. 저기요. 오늘 총회는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도 한인회 부회장을 했고요. 모든 총회는 임시총회나 정기총회는 회장이 주관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장이 주관해서 안건 통과를 하든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절차상 지금 유영진 씨가 사의를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절차상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회장님이 진행을 하든 회장님이 위임한 사람이 진행을 하든
그게 우리 한인의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 회장님이 주관 안 했는데 이게 절차상 문제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진행이 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기면 되는 거지. 그걸 한인 회장님이 꼭 주관해야 된다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좀. 퇴장 해주십시오. 아니, 퇴장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정관 한번 보실래요? 모든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는 총회장이 주관하는 겁니다. 뭐 발언을 잘못 아시고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절차상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로 관련해서 그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지금 의제로 본질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니 회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의를 지금 저 제안하는 것처럼 이용준 씨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정관상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감사 우리 조 감사님께서는 발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신 분이 대체로 전부 다 대중이 우리 교민들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민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을 열어놓아 주시고 3분의 2를 정했으면 3분 동안 하고 지켜나갑시다. 그리고 사회자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하셔가지고 다 들리도록 좀 해주세요. 뒤에서 전혀 안 들립니다. 아시겠죠? 마이크 볼륨을 최대한 올리세요. 올리시고. 예, 재무 관련해서 자, 재무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무 관련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뭐 글자가 보여야 뭘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안 그러면 들어올 때 거기 찌라시라도 좀 나눠줘야 저희들이 보고서 아 이게 총 수입이구나 이 총 지출이구나 아 내역이 이렇구나 그걸 알 텐데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웹사이트에서 재무제표 한해내 재무제표 보신 분 있습니까? 시간 체크하세요. 저도 지금 2분 하면 땡 하세요. 보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교민들이 와서 하는데 최소한 자료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료는 주셔야 뭘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안 그러면 인터넷 웹페이지에 오늘 안건이 이러이러하니까 에전다가 이러하니까 그 자료를 다 띄워주셔야죠. 그죠? 띄워주시고 미리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미리 질문을 하시라고. 그죠? 그러면은 감사도 있으시고 다 있는데 답변을 주시면 되죠. 그리고 오늘 회의 절차도 어떻게 한인회에서 회의 절차를 갖다가 회장이 위임했다는데 딴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 귀중한 시간을 들어가 지금 몇 분이십니까? 여기에 더하면 100명은 되시겠습니까? 교민을 대표해서 100분이 와 계시는데 이 100분의 시간 30분 1시간이면 300시간 뭐 얼마나 많은 귀중한 시간인데 돈으로 환산해도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사회자가 여기서 회의 절차를 정했으면 그대로 따라갑시다. 그래서 누구 한 분이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말할 수 있으신 분은 3분 동안 하세요. 그리고 한인회는 들어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가 잘못됐으면 고쳐나가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저기 재무제표는 준비가 안 된 게 사과드리고요. 조금 시간 되는 대로 오늘 빨리 그 100분을 인쇄해가지고 여러분께 한 사람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감사가 재무제표를 내가 모르는 거다. 내가 인증을 못한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모든 회의 절차에 보더라도. 그죠? 1분 남았죠? 앉아서 얘기해. 예. 감사는 뒤에 안 들려서 그래요. 저기서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안 들렸어요. 제가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저는 직업이 회계사입니다. 근데 저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코멘트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돈을 냈으면은 돈을 받은 사람 거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돈을 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은 그것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이 나라에는 체리티 법도 있고 체리티 커미션가 있어가지고 매년 한인회는 거기에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책임을 지고 마지막 판단을 해야 되고 내부에서 회계 매니저가 있으면 바깥에서도 엑스터널 카운턴트가 있어가 그것도 서티파이 해줘야 돼. 그죠? 그것이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걸 누구인지 합니까? 우리 교민들 때 해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에 올리면 누구나 클릭하거나 하면 요새 뭐 70대, 80대, 30대, 10대 다 인터넷 시대 하잖아요. 네, 됐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뒤에 앉아 계신 지금 재무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국남 감사님 정말 저기 봉사 많이 해주시고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민 중에 저기 회계사분이 참 많으십니다. 기왕이면 좀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좀 돌아가면서 봉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조국남 감사님 본업도 있으시고 정말 이런 데에서 정말 에너지 소비하시고 또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또 욕도 많이 먹으시고 그래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좀 회계사님들께서 좀 돌아가신 이렇게 좀 하면서 좀 봉사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재무 관련해서요. 예,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리해 주시죠. 오늘 재무 관련한 자료는 지금 복사해서 나가실 때 받으실 수 있게 예, 도와드립니다. 그럼 식순에 따라서 오늘 하이라이트인데요. 한인회관 운영 방안, 관리 방안에 대한 교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의 중요한 의견들을 다 듣지 못함으로 미처 발표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까 나누어드린 용지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견 소중히 듣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언론협 공청회에서 크게 3가지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방안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발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어떤 안을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 3가지 안이라는 것은 이 용지에 나와 있듯이 첫째 안은 한인회에서 관리한다. 둘째 안은 BOT를 만들어 관리한다. 셋째는 한인문화회관을 매각하자. 넷째 기타 의견입니다. 이거는 제한시간 40분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질문 받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인회장이 한인회관, 사회자도 한인회관이라고 했는데 한인회관이 아니고 문화회관을 기준으로 한 사람에 대한 영수증이 뭐라고 되어 있죠? 문화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인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에 지금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한인문화회관인데 문화자는 괄호 쳤습니다. 문화회관이죠? 예. 괄호 친 문화회관입니다. 한인문화회관이에요. 문화회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계속 한인회관이라고 그러는데 한인회관이 아니고 문화회관이라고 한다면 한인회장이 지금 한인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또 예, 시상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오늘 오늘은 무슨 결의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한인의 회원이 의결권을 가져서 문화회관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한다면은 문화회관에 된 기부한 사람은 따로 있고 한인회 회비낸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문화회관에 기부한 사람의 재산을 한인회 회원이 좌지우지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근본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지지하시는 겁니까? 지금 발표하신 분은 어떤 안을 지지하시는 지지가 거예요? 아니라 논의 대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익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여러 사람이 해서 우리 재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결의한다고 내 거 됩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 무슨 원익 대상이 돼요 그거 근본적으로? 네, 원이 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네, 다른 안 있으신 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아까 여기 우리 교민 여러분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한인 회비를 내신 분들이 먼저 안이 어떤 거를 지지하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고 발언을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룰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 안 중이 다 틀린 안 아닙니다. 다 틀린 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타 의견이시네요. 한인회에서 한인문화회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한인회는 한인문화회관의 주인이 되는 교민 여러 군데에서 무료로 여기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하면 무료로 쓰는 렌트자예요. 여기 전체 살고 있는 분들이 여기 가 계신 분들이 교민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한인회비를 낸 사람이 한인문화회관을 돈 안 낸 사람도 많아요. 한인문화회관은 한인회비와 상관없이 우리 교민들 BOD가 다 뽑혔습니다. 그 BOD에 몇 사람들이 부적당하면 다시 뽑으면 됩니다. 교민청에서 역사상 140명이 와서 여기서 140명이 와서 90몇 명이 됐습니다. 그거를 무료 처리하는 것이 저 현재의 한인회입니다. 이거는 한인회가 가장 준법 정신을 빌려야 될 것이 준법 정신을 안 하고 있는 지금 12대 한인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11대 때 그게 소리는 컸지만 저는 법 그대로 지켰어요. 자, 예, 한인회가 정관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정관을 지킵니까? 정관상 여기에서 100명이 왔으면 20%만 한인회비 낸 사람만 있으면은 그 회의는 유효가 되고, 그 다음에 BOD는 한인회에서 자라오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인회에서 한인회비 낸 사람 모아가지고 상공회에 있었던가 체육회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단체예요. 교민청에서 140명이 모여서 BOD하고 한인은 전혀 다른 단체인데 한인회에서 BOD를 없애라 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한인회에서 여성인 없앤다. 한인회에서 임원회에 가서 교민청에서 하나 똑같은 위치입니다. 전혀 다른 단체를 왈가를 만드는 것은 전혀 이치가 맞지 않는 얘기 때문에 여기 오늘 이 총회는 한인의 정관 고치는 건 상관이 없지만 BOD를 남의 단체를 없애다 말자 하는 것은 전혀 교민총회하고 어긋나고 교민총회에서 따로 BOD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한인에서 BOD를 없앤다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밝힌 바입니다. 아까 어르신 말씀 정확한 지적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언이신가요? 네, 발언하시죠. 저는 노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단법인 뉴질랜드 한인 노인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가 얘기한 같이 한인회냐 안 들린대요. 한인회냐 한인문화회관이냐 이런 그 말꼬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뭐 끝도 없어요. 이거를 해석하는 데 따라서 우리네는 모든 것이 한인이 있기 때문에 한인회가 있기 때문에 한인문화회관도 있는 거고 여성단체도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가 한인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비디오가 따로 있고 뭐 BOD가 따로 있고 여성회가 따로 하늘에서 떨어진 거가 아니에요. 한인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인 BOD도 있고 한인 여성회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틀어서 얘기할 때 한인회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와 같이 문화회관이나 무슨 여성회관 이걸 따진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한인회 속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가와가지고 한다면 몇 달을 해야지 이걸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BOD라는 건 제발 좀 앞으로는 얘기하지 마세요. 한인회 정관이 BOD라는 빗대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봤어요. 보세요. 한인회 정관이 BOD가 있나 없나를 보세요. 우리는 한인회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정관 왜 만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정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모든 의견은 정관에 의해서 하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1번 안을 지지하신 거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한인 문화회관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완료한다고 합니다. 정말 새빵살이 하면서 돌아다닐 때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 한인 문화회관을 가지고 교민의 재산을 가지고 일개 한인의 임원들 몇 명이서 결의해가지고 교민총회를 열어서 여기서 앞날을 결정한다면 너무나도 큰 우리는 오류를 범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발언합니다. 이 자리에 이영수 전 BOD 한인 문화회관 BOD 의장께서 이 자리에 못 오시고 계십니다. 그 대신에 교민 여러분께 하지 못한 말씀을 사투로 해서 아마 입구에 보내신 것 같아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교민 여러분께서 정말 이번에 일방적으로 한인에서 소위 BOD에서 한인회관을 차지하려고 이른다. 너무나도 반대적인 소리입니다. 이영수 의장을 비롯해서 BOD 의원들은 한인회에서 한인문화회관을 가지고 오히려 좌지우지하려고 8월 28일부터 재정장부를 비롯해서 해결을 해서 BOD 의장으로서 교민들에게 선출을 받은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인회관에 정식 한인회장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것을 밝히지 않고 지금까지도 주지 않고 그 이전부터 전화로 해서 그것을 알아야 교민들이 이 한인 문화회관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BOD 위원들을 매도하고 명예훼손을 시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5월 30일 임시총회가 정기총회입니다. 정기총회 자리에서 이 취임식 자리에서 140명이 참석해서 이 한인 문화에게 역사적인 회관을 하고 출범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상황이 좀 바뀌었다 해서 이유를 BOD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18명만 교민 자격이 있고 나머지 122명은 뭐였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인터넷을 통하여 122명은 제가 보기에 대다수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한인 문화계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들 생전에 최고의 자기 보람으로 느낀 한인 문학을 해서 십시일반 모두 모아서 한인 문학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노인 어르신들은 대다수가 인터넷을 접하지 못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거기에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나오냐? 122명은 수번이나 받으러 온 나무래들입니다. 이런 나무래들은 필요 없다. 한인회에 소속시켜서 한인회에서 이 결의를 해서 오늘 이렇게 뭡니까? 여론을 조사해서 한인의 마음대로 이것을 해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오해를 범하는 것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기하겠습니다. 지금 수건 받으러 온다는 그런 그 조속한 말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누가 그거를 지칭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댓글은 얘기는 댓글에서 얘기하고 한인회에서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저는 한인회 아니죠. 안 했으면 됐습니다. 네, 발언하십시오. 장효 부회장님은요, 여기 한인 아닙니다. 부회장님은 여기 한인회가 존재 네? 제가 여기 여기 계신 역대 한인회장님 도와놓고 제가 한인회를 내놔서 돈 하나 안 내신 분입니다. 네? 역대 회장도 모아놓고 뭐 했어요? 저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 말씀 듣고 가잖아요. 필요 없었잖아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번 25일 공청회 때 이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소개를 했어요.
10대 건립위원 양희정 시절에 건립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많은 돈을 모았다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12대에 넘어갔습니다. 물론 12대에서도 상당한 42만 분 그의 모험을 활동한 데 대해서 거꾸의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때 양상하고 지금 양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양희종 씨하고 공 회장님하고 공동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40인의 교민 대표를 총회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루아침에 10대 건립위원들을 꼽표를 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10대 건립위원 누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좋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거기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싶었으나 우리 홍 회장님 한인회를 이끄는데 협정을 못할 망정 방해는 되지 말아야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억울한 거죠. 똑같은 지금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1대하고 12대 김성업 두 분이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2대 13대죠? 12대 김성업 회장님께서 전임 회장을 꼽표 쳤습니다. 홍 회장님이 양 회장을 꼽표 쳤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뭔가를 크게 시사하는 바입니다. 이 후임 한인 회장이 전임 회장 한인을 못 믿고 꼽표를 치는 거죠. 그 영광은 자기 것으로 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한인문화회관은 이 제가 알기로는 광안지 한인 회장님으로부터 이 제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유일정 회장님이 그때 거금을 10,000불을 이용했습니다. 그 뒤에 이 양희종 회장님께서는 13만 불을 했어요. 그때 박수를 했지만 이번에는 42만 불을 했습니다. 이건 놀랄만한 성과죠. 하지만 뒤가 깨끗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한인 문화회관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건지 좀 구분이 가지 않는 거죠. 누군가 문덕 메가더 장군이 생각나는구만요. 노백은 죽지 않고 사그라진다 했습니다. 저는 사그라졌습니다. 죽기 싫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더 이상 박성원이시다 옛날 BOD 위원 꼽혀 쳤죠. 대표위원으로서 절 압니다. 이제 사그라지실 때가 됐습니다. 조용히 물러나는 길이 여러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미 교민 앞에 사그라지십시오. 사그라졌습니다. 그렇게 가십시오. 예, 그럼 박수 사그라졌답니다. 박수. 네, 다음 의견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사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아까 이제 차례 순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봤어요.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국회에 대한 격려를 했고, 우리가 비록 뉴질랜드 와서 살지만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반세 인생의 반 이상을 다 사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저희는 국회에 대한 격려를 했고 애국과 일제를 불렀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중요한 것을 또 하나 했습니다. 수국 선열에 대한 저희들이 묵념을 냈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들이 살지만 우리가 무엇을 따집니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전쟁에 나가서 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까? 자기가 죄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습니까? 그 사람들은 현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행히 목숨이 있기 때문에 10,000불을 냈던 1불을 냈던 100,000불을 냈던 살아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돈을 내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낸 사람은 더 조용히 겸손해야 돼요. 적게 낸 사람은 더 많이 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안 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람차게 진짜 여기 살면서 떳떳하게 이 나라 피비들에게 자랑스러운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민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BOD다. BOD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드 오브 디렉터입니다. 보드 오브 디렉터는 체리티블 트러스트에서 하나의 관리 운용 요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체 내에서 인정된 디렉터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체리티블 트러스트 규정을 보면은 보드 오브 트러스티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트러스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가장 크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한인의 의장입니다. 우리가 그를 프레지던트 체어퍼슨이라고 그러죠. 회의 주도자. 그죠? 거기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출석 인원의 3분의 2가 의결을 하면은 해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갖고 오히려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저는 1번 뭡니까? 한인에서 관리한다.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POC를 만들어 관리한다. 이것은 너무나 부담도 크고 의견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 기존의 한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한 입장입니다. 세 번째, 한인문화회관을 매각하자. 이건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만하겠습니다. 표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요 교민총회 대표 그 내용을 정관해서 삭제한다. 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총무이사님께서 읽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정관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아서 제가 항목을 읽어드릴게요. 제13조 교민 대표회의 총회 13조 1항 교민 대표 의원 총회는 오클랜드 한인회 유효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된 최고 입법기관이며 예산 심의를 포함하여 10,000불 이상 소요되는 각종 한인회 사업을 심의 결정한다. 13조 2항 대표위원은 총 45명 이내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구성한다. 아래의 내용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교민 단체장으로서 희망자 20인 이내. 2조 아래와 같은 오클랜드 지역 교민으로서 대표위원 희망자 25명 이내.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으로 5년 이상을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교민. 3항 대표의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짜 이후 제11대 회장 임기 만료 시까지 유효하다. 단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사임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정기총회 3회 연속 불참의 경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내용이 뻔한 거예요. 지금 현재 회계사라는 분이 시방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만일에 이거를 한인회관에서 한인회에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방금도 전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영수증에 문화회관 기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인회가 사기로 고소를 당합니다. 왜? 문서가 문화회관 영수증을 해놓고 이걸 한인회에서 관리를 한다? 법적으로 용이하겠어요? 소송당할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클럽으로 해서 여기서 결정이 됐다 치더라도 내가 100불을 기금으로 냈다고 하게 되면은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으로 서서 한인회를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전 법적으로 알고서 얘기를 하자고,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재산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인회장 뽑는 식으로 회원이 아니고 교민이 뽑았다고 하는 거는
그게 별게 없이 그냥 무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내리로 두는 거지만은 지금 문화회관은 재산권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법조문으로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안 돼요. 지금 비리사라는 분 얘기가 황당해 솔직한 얘기지만 어떻게 돈 낸 사람 따로 있는데 돈 안 낸 사람이 관리를 하겠다고.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네, 발언하시죠. 영정 자체는 한인회가 트레이서블 오거나이제이션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네이션을 위해서 한인회로 해서 영수증이 되면서 아이템화이드가 문화회관 분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인회 자체가 한인회 소속인 게 당연한 겁니다. 네, 발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답변드렸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한인의 문제는 합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영리 공익단체가 있고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시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의 대표적인 것은 교회라고 하든가 우리 한인학교와 같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거고 그것은 뉴질랜드 법에 의해서는 잘 못알고 있는 것은 양형이고요. 트러스트 기관에서 그러니까 트러스트를 인정한 사람들의 결정을 트러스트 기관에서 감리 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회관하고 한인회를 같이 결집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한인회는 비영리 공익단체입니다. 한국학교죠. 예를 들면. 근데 이 한인문화회관은 계약 때부터 이게 사업 목적이 뭐냐면 임대업입니다. 이것을 나도 임대업을 할게 해가지고 제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BSC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한인문화회관은 카테고리가 임대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인회에서는 비과세 단체로 승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세금을 내는 영리단체로 승화할 것이냐 이제 기로에서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이 모든 것은 뉴질랜드의 합법적인 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어떤 개인의 영달 그런 건 없겠습니다만은 다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저는 BOT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한 BOT 운영이 많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이고 만약에 김성혁 회장님 같이 아주 훌륭하고 순한 사람이 계속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한인회장님과 술만 안 해요. 그러면은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년 동안. 그냥 무책임하신 분이 어떻게 한인회장이 되실 경우 그 사람이 모든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면은 우리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20년 살면서 그냥 교회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헌금하고 뭐하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재산권이 생기니까 싸움박질 난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써서 잘 알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교회 주세요 하다가 교회가 되니까 절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거 누구 소유냐 하고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워요.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BOT를 해가지고 별도의 이렇게 조직을 해서 잘 운영하는 게 좋지 않느냐. 왜 한인회장님이 임기만 되면 가실 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요. 반드시 한인 문화회관과 한인 BOT로 분분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한인 회장님 대교민 봉사들이 저희가 선거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한인 문화회관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민 봉사 업무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이 건물을 갖다가 렌트를 주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레이트를 내고 본인의 업무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리가 되어서 한인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BOT가 되겠죠. 처음부터 BOT를 저희는 목적으로 두고 샀습니다. 근데 한인회 정관에 등록할 때 뭔가가 잘못이 돼서 BOT와 한인회관에 문제가 생긴 건 저희 처음부터 BOT를 원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이 나라 그 트러스트 액트에 제재를 받게 되죠. 안전하다는 얘기죠. 한인회장이 바뀌실 때마다 회관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것이 어찌됐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20년 역사상 한인회는 항상
적자였습니다. 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적자인 상태에서 렌트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이 과연 클리어하게 한인문화회관에 대한 모기지가 상환이 되고 여러분들이 내신 돈이 과연 잘 운영이 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또 한 가지 특이한 케이스는 우리 김 회장님께서 대납을 40몇만 불을 하셨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40몇만 불을 대납을 하고 회장이 되었다면 전 반드시 독립된 BOT를 만들어서 클리어하게 자금을 유통시킬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회장님 사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교민봉사 업무를 안 하시고 이 관리인처럼 이 건물 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은 어느 누가 보든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명의를 저희가 가져간다는 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이 나라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건물 관리를 똑바로 할 사람을 뽑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BOT 위원회라는 걸 적극 수용합니다. 저희 다 그래서 일어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참여하셔가지고 교민의 1불부터 정말 몇만 불까지 내시는 이 자산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한인회는 회장님 혼자만 계신 게 아니고 사회자가 사회만 보셔야 돼요. 사회자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로도 바쁘십니다, 이사님. 아니 잠깐만요. 저기 BOT가 있어야지 클리어한다고 하는데 아까 회계사님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하나의 의견입니다. 사회자요, 얘기 좀 들어요. 네? 사회자는 사회만 보셔야 돼요. 여기 교민들 얘기를 들으시라고. 네? 어느 한쪽으로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오늘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민주주의인 방식의 회의 절차도 모르고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임시총회라면 최소한 안건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안건 없습니다. 제1호 안건, 2호 안건, 3호 안건, 4호 안건, 나중에 기타 안건. 그 다음에 의안 채택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저 의안은 안 되니까 빼자. 아니면 원한 대로 가자. 의안 채택이 된 다음에 제1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정관 여기 보세요. 제9조 5항에 보면 임시총회나 정기총회는 회장이 주재한다. 왜 사회자가 여기서 월권을 합니까? 퇴장하죠. 뭐하시오? 교민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러냐? 회장이 주재한다라고 분명히 정관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정관을 그래서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주재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대로 독선으로 3번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거는 안 되죠. 중요한 사항이면 많이 들을 수 있으면 많이 들어야죠. 뭐 1번이면 총치고 뭐하고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랬다. 지금 정관에 임해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잘못됐고요.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죄송합니다. 지금 한인문화회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한인회에 속해도 된다는 이 정관 문구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왜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관 제14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및 한인문화회관 건립심의회를 특별 업무 수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게 회관 건립 특별위원회면 이게 BOT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말만 한 건. 그러면 한인회장 밑에 특별위원회를 두 대 대신에 한인회장이 우지자지 선거관리위원 모양 우지자지 할 수 없다는 그 명문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못된 정관부터 시급히 고친 게 문제예요. 왜냐? BOT 이거 여기 정관에 있는데 뭘 또 빼자무차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14조 여기 여러분들 정관을 보시면 올라가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특별한 사항은요. 회관에 관한 문제는 사전에 정관에 대한 문제를 여기 주셔야 돼요. 나야 오늘 정관을 내가 이거 웹사이트에서 빼왔습니다만은 지금 정관을도 없이 그냥 회라면 교민이 다 왜입니까? 그러니까 회 좀 똑바로 해주시고 사회자 월권하지 마시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조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아무튼 저기 얼개로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은 한인회에서 관리한다가 맞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BOT를 만들어서 관리한다가? 그 여기 정관에 있는데 왜 한인에서 관리한다고? 아 그러니까 한인회에서 있는 걸 해냐 안 해냐? 그럼 정관을 고치지 않냐 이게 나오는 아 건데. 그러면 일단은 한인회에서 관리한다는 아니 정관에 있는 대로 따르면 될 걸 오늘 왜 묻냐 이거야. 여기다가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여기 교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1호 2호 3호 이거 사회자가 정하는 겁니까? 교민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 노도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노도 이런 거 물어봤어요? 이 사회자 너무 월권 많이 하셔요 오늘. 내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내가 6대 5대 6대 상임부회장도 의장관도 됐지만 이런 사회는 처음 봤어요. 제가 아까 인사 말씀 드릴 때 안에 대해서 인사 말씀 드릴 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열렸던 이런 문제도 회장님이 하셔야 되는 언론협 거예요. 공청회 때 3가지 안이 왔기 때문에 그 안을 채택해서 말씀드리고 그거 물어봤어요? 채택 물어봤냐고. 채택합니까 안 합니까? 교민들한테 안 물어봤잖아요. 사회자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참 잘못 드시네. 이거는 저기 김상래 회장님 물론 네. 처음으로 제가 그걸 사회를 그걸 임시총회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또 몸도 제가 불편해가지고 사실 제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자님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했으면 돼요. 예. 왜냐면 또 양해하게 그래서 조금 실수한 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뭐 우리 김상래 회장님 말만 따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조금 이해 좀 해주셨으면 제가 한 번 고맙겠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정관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정관에 있는 거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그럼 정관을 위배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 보세요. 김상래 회장님, 그거 알고 있는데 오늘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민들의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고 정권에 없는 안도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의견 청취하는 뜻에서 그렇게 왜 만들었습니다. 한인의 산하에 들어가면 딱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뭘 자꾸 있는 걸 갖고 네, 그래요. 여기 안건인데요. 그 사회자가 일어나서 좀 하세요. 사회 겸손하게 만지면 사회자가 일어서서 하는 게 예의 아니에요? 이게 하나도 안 보여요. 어디 앉아서 사회를 하는 저게 12조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다 교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거기 때문에 잡소리로 시간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와서 마이크 얘기하세요. 앞에 나와서 하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앞에 나와서 하세요. 마이크를 좀. 아까 그때 돌아다니는 마이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제 이름은 김재희라고 합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제 이름은 김재희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인회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지난 10년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인데요. 처음으로 한인회 모임에 참석해서 이런 발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지금 여러 말씀, 제가 처음부터 참가를 못해서 처음에 발언하신 분들의 발언을 다 듣지는 못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느 분께서 그 정관에 그 한인문화회관이 정명칭인가요? 한인문화회관이 정명칭이라고 하고 뭐 정관의 한인문화회관을 관리하는 모임을 별도로 두는 것이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화회관 건물을 관리하는 모임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모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그 모임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몇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원칙 하에서 그 대전제 하에서 지금 그 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인회 회장이라는 자리가 등사직이기는 해도 그러니까
뭐 좋던 싫던 한인들을 오클랜드에서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서 자격이 주어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인 회장님이라는 그런 자격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고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하기도 그건 좀 어불성설이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해서 한인회에 도움이 되느냐를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는 바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며칠간 그 인터넷에서 보았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터넷에서 본 내용만 가지고 지금 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럴 기회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됐던 건 기존에 계셨던 문화회관 관리위원회라는 분들께서 말하자면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던 거겠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근데 그 열정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한인들께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러이러한 과오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과오를 극복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나아갈 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꿈들이 참 감사하고 저희 한인들의 꿈들이 참 원대합니다. 사실요 저는요 이게 먼저 우리가 어떻게 돈을 갚아서 정말 우리의 회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나 언제 팔리고 언제 회관을 건물을 관리하는 것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이게 크다고 보면 큰 건물이지만은 저 여기 참 많이 드나들고 왜냐면 저는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요 좀 청소도 해주시고요 정말 그렇게 관리해 주실 분이 정말 급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부터 필요한데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BOT가 뭐 8분, 10분 필요하시다. 언젠가 필요하겠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거 사실 김선혁 회장님 때는 어떻게 이것이 유지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 분이 오시면은 그러면 그냥 안 팔고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으나 먼저 우리는 이 빚을 갚아서 정말 우리 회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모두 합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비를 낸 사람만 투표권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회원이면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열심히 얘기하고 우리 모두 사랑합니다. 누가 우리 한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지 않고 한인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하고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되려면 내가 30불이라도 1년에 한 번 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하시면서 내가 뭐 너희들 내는 사람이나 나랑 다 똑같지 않냐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 BOT도 필요하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 우선 먼저 급한 일부터 해서 뜻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진짜 관리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물론 뭐 한인 회장님이 굉장히 일도 많으시고 부사직이라서 다른대로 이런 것까지도 관리를 다 할 수 있으신가 하는 아까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여기 안건에 보면 이걸 한인회에서 관리한다라고 했지 한인회장님이 관리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인회 아래에 어떤 조직이 있어서 이 회관을 관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면 회장님이 아무리 일이 많아서 이걸 관리할 그런 능력이 못 되신다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무슨 BOT라든지 어떤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한인회에 한인회장님 아래에서 어떤 이걸 관리하는 그런 기구는 분명히 필요하냐고 봐요. 당연히 한인회장님 이거 못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하자는 거지 한인회장님이 이걸 뭐 운영하고 관리하신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인회 아래에서 그런 필요한 조직이 있으시면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해나가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현실적으로는 한 회장님이 이사분들을 하실 수 굉장히 힘드세요. 한인회 상사의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은 BOT가 필요한 건 전문분들, 아까 말씀하신 홍대사 분들이나 변호사 분들이나 그분의 이 문화회관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금운동도 지금 저희 갈 곳이 굉장히 멀어요. 모금운동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은 한인회 회장님, 한인회 밑에 있다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나 결정을 한인 회장님이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저는 그런 차원 반드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회장님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질문 시간이 따로 있나요? 질문 시간 따로 없으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질문이십니까? 네네. 지금 이게 관계된 건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외동포 재단에서 15만 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근데 그게 올해 말까지 모금운동이 마무리가 돼야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가져가라고 와 있는 돈을 찾는 일에 열심히시기보다는 BOT와 BOD의 문제로 교민들을 소요한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돈으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확히 좀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남편이 11대 한인회장이 되었을 때 교민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민 경비가 어려우니까 정부에 가서 펀드를 좀 받아와라.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요구에 충실하고자 저희 남편이 거의 2년 임기를 크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때 안에 실제 살림을 가지신 분이 김성엽 수석 부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2만 불, 3만 불 가져가는 15만 불이 지금 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돈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금운동 하시는 부분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반드시 올해 안까지 새로 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첫 번째 조건이 교민들 사이에 분란이 있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된 12월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좋은 소식을 알려서 이 문화회관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될 이 시점에 BOD 문제로 인해 가서 어쩌면 신호함으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저희 남편과 제가 신호함을 받아오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쓴 돈이 거의 반이 됩니다.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그건 차라리 회사를 도네이션을 하지 한국 가서 그거 아주 위험한 발언인데요.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아주 위험한. 정확하게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15만 불을 한국에서 뭐 왔다고. 그것이 15만 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쓰셨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쓰셨다는 얘기예요? 한국 체류 경비와 왔다 갔다 하는 경비에 썼습니다. 그거는 한 부분은 될 수 있지. 아니 저희 질문은 올해 안에 15만 그리고 제가 한번 정명주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저기 홍 회장님이 그 약정금액 2만 불을 내셨고 약정금에 다시 내기로 했었는데 왜 아직도 안 내십니까? 저한테는 먼저
저한테 그 3월 말에 얘기했어요. 2만 불 빨리 하자고 이렇게 서로 약속해가지고 5월 말에 주겠다고 했어요. 5월 말에 소식이 없어요. 10월 말에 주겠다고 했어요. 또 소식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 오셨을 때 물어봤을 때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정명주님이 지금 그 돈도 준비되어 있는데 허락을 안 해서 아직 못 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15만 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13만 불을 빨리 모아야 됩니다. 75만 불을 몰아야 되는데 그거 2만 불을 액수한 걸 언제 내실 거고 그리고 다시 정명준도 그렇고 홍회장도 그렇고 우리 교민들이 다 십시일반으로 조금 1000불, 200불 다 모아가지고 75만 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언제 2만 불 내실 겁니까? 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15만 불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 와중에 제가 회장님께 2만 불을 말씀을 지금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회장님께서 아니요 그게 저희 네네 약속했습니다. 저희 2만 불 냈고요. 김성희 회장님께서 2만 불 대납해 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대납해 주신 게 없었어요. 근데 대납해주면 약속했으면 차용증 있어야 되잖아요. 차용증 해달라 해달라는데 아직까지 저 차용증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로만 주겠다 해가지고 차용증 안 주면 그것도 제가 대납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대납을 해주신 아니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예. 잠시만요. 저 잠깐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니죠. 그죠? 함께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역대 회장님들께서 수고들 사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름대로 애쓰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헌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거를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옳다 그러냐 그건 서로 죽이겠다는 겁니다. 서로 살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릴 거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회장님이 일을 맡으셨으면 회장님께서 가셔야 돼요. 정관이 그렇다면 정관대로 가야 됩니다. 다만 BOT 위원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회장님과 뜻이 안 맞으면 따로 독립돼서 다른 일을 하세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을 하세요. 한인회를 위해서. 뭐가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또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르시다면 교민들이 또 따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새 뜻을 펼치십시오. 굳이 여기서 네 밥그릇이냐 내 밥그릇이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싶고요. 그리고 회의는 딱 30분까지만 8시 반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알고 싶고 다 듣고 싶지만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정말로 뜻있고 이렇게 우리도 도네이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싸우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도네이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 돈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써질 것인가? 아니면 다른 정말로 사역으로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안 되게끔 여러분들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끔 그냥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신 여자분 이제 여기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목소리가 작으시니까요. 죄송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키위회사에서 쭉 일을 해와서 제가 사실은 지난 10년간 키위회사에서만 쭉 일을 해와서 한국말을 할 기회가 평상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게 사실 저는 조금 더 편한 점도 있고 한데요. 한마디만 영어로 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하신 여자분 11대 회장님 사모님 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11대 회장님께서 그 기금 마련 한국 정부에서 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개인 자금도 많이 쓰셨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건 it's your problem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어쨌든 그건 비난에 관련되니까 그건 자제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렇게 해달라고 뭐 누가
부탁 뭐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헌신이죠. 한인회 분들께서 뭐 직접 찾아가서 뭐 사정하시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잠시만 제 얘기가 끝난 When I finish, you can talk. 죄송합니다. So, 예, 좀 그게 좀 한국 사람 정서로는 좀 뭐 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your problem is not my problem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사실 그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 말이고요. 일을 해주신 부분에 대한 공로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는 게 그게 사실 선대 회장님들의 큰 뭐 업적일 거라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을 몰라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건 오히려 그동안 일해오셨던 공을 닦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대외 부채 얘기가 지금 살짝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제가 좀 그 회사에서 조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 그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건 뭔가가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빚이 있으면 빚은 갚고 찾아올 돈이 있으면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일을 풀어나가야지 일을 괜히 어렵게 만들고 뭐 대납이네 뭐니 저는 머리가 아파서 그걸 다 기억도 못하고 뭐 얘기를 스토리를 팔로우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일은 그러니까 쉬운 일을 어렵게 풀면 안 돼요. 쉬운 일은 그냥 쉽게 나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순리대로 나간다고 하죠. 순리대로 갚을 게 있으면 갚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정관에 있으면 정관에 있는 대로 정관이 잘못되었으면 정관을 고쳐 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의장 묻습니다. 발언권 정의 드렸습니다. 아니 난 질문이에요. 질문. 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 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진옥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지금 회의하는 걸 좀 이렇게 들었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 우리 한인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민사회 이 뉴질랜드 땅에서 잘해보자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역대 한인회 회장님들 또 한인회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서 일하시고 그래서 뭐 이 한인회 우리 회관이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너무 참 좋은데요.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서로 왜 칭찬을 안 합니까? 우리가 너무 인색해요. 좀 더 이렇게 잘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북돋아주고 그러다 보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안 되는 부분만 가지고 정말 콩이와 팥이 하면서 싸우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또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11대든 12대든 그 전에 회장님들도 다 문제는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시고 서로 북돋아주고 안 된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마시고 한인회 BOT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서로 얼굴 맞대시고 정말 진지하게 개인의 욕심 버리시고 맞습니다. 서로 정말 못한 것을 지적하지 마시고 정관 따지지 마시고 정관도 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마찬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그러면서 또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뽑은 회장님이시고 저도 회장님 칭찬하려고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누구든 다 실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면서 또 잘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지금 회장님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좀 더 이렇게 못한 것만 가지고 지적하지 말고 잘한 부분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면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진행상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시간 나와 있다고 하는데 한인회관하고 문화회관하고 한인회관에도 공조가 됩니까? 유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해외 공포재단으로 문서로 정식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한인문화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한인회관으로 했을 때 그 15만 불은 우리한테 지원해 줄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거는 한인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한인회도 좋고 한인문화회고 다만 일단 한인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한인회에 돈을 지원해주고 한인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조금 전에 메일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사회자님, 제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한번 기회를 주시죠. 아닙니다. 안건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안건이 아니라 한마디 좀 하고 말라고. 좀 더 얘기합시다. 네. 어떻게 하실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주대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정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신 거는 교민들이시고 또 교민의 대표는 또 우리 한인회 회장이십니다. 물론 한인회 회장님도 하나의 계획으로 봤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가 조금 틀려도 또 우리가 교민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뭐 비워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로가 지금 믿음이 신뢰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런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맞습니다. 네가 틀렸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 젊으신 우리 차세대들도 왔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내가 잘나고 내가 옳다 이런 것보다도 잘한 것도 아까 말씀하셨죠. 잘한 걸 칭찬해 주시고 우리 김성혁 우리 회장님이 웃으시면 이 회관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대납을 안 했으면 이 회관이 존재합니까? 한인 회비 15만 불 본 계약금도 날라갈 판에 내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칭찬하고 그 어떤 것도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꿔가자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하나의 단체장으로서 한 그 협회, 교민의 그 이끌어가는 저도 리더입니다. 리더 참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교민들이 인정해 주시고 또 박수 쳐주시고 밀어주셔야지 더 신나서 일할 거 아닙니까? 다 하나같은 마음입니다. 한인문화회관을 지키고 또 올바르게 운영하려는 좋은 생각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마음으로 해주시고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사실 회관이 지금 우리 것도 아닌데 무슨 운영을 못합니까? 운영은 우리 회관으로 잔금도 다 치르고 또 다 마무리해야지 이게 우리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만 불 나왔으면 무조건 받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남지 않습니까? 빚이.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교민을 사랑하고 이 회관을 우리 거를 만들려면 정말 그 부족한 거를 덮으시고 또 잘못된 거를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된 건 넓은 아량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안건 순서입니다. 네? 안건이요? 예.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엊그저께 이 총영사관은 총영사실 방문했습니다. 15만 불을 왜 안 주냐고 따지러 간 거죠. 분명히 15만 불은 총영사실에서 지금 재인공포재단에서 와 있습니다. 근데 못 주는 이유는 한인의 못 주는 이유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걸 왜 밝히시지 않습니까? 지금
BOT로 결성할 것이냐 우리 것으로 할 것인가 이 매각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마디 말씀도 안 계시고 이 BOT 필요한 이유는 신문에 봤습니다. 역대 회장의 소행으로 봐서 매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BOT를 만들어야 한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마음대로.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인회장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역대 한인회장의 소행으로 매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BOT를 만들어요? 그 문제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총영사관에서 이 확인한 결과 매각하지 않는 단서 조항이 없는 한 그 정관에 넣지 않는 한 돈은 못 준답니다. 왜 그 말씀을 안 하십니까? BOT를 결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까? 맞습니다. 팔고 안 팔고는 재동부재단에서 보정을 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한인회장이 들어와도 이 재동부재단이 15만 물건으로 해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술하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돈을 지불할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BOT 이거는 아까 누가 체육회장님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것도 아닙니다. 겨우 100만 불이라는 빚이 있고 아무보다 배꼽이 더 큰 이 문화회관입니다. 우리 자손 세대에 빚을 남겨주는 겁니다. 매각을 하든 매각을 하지 않든 매각을 한다면 15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매각을 안 한다면 15만 원 받으려면 우리가 앞으로 13만 불입니까? 더 각철에 해야 됩니다. 모금 활동이 금년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돈은 한국으로 다시 반환은 됩니다.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매각을 원하신다면은 이 15만 불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15만 불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금 금액 약 15만 불, 13만 불입니까? 13만 불 더 모금해야 됩니다. 우리 주머니에 나와야 됩니다. 이 시한이 금년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머지 금액 13만 불, 150만 불에 대한 75만 불을 교민성금으로 만들어내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설명을 분명히 한인에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매각할 것인가 할 것인가 한인의 소환을 할 것인가 교민들은 헷갈립니다. 이 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항영사관으로부터 레타를 받았는데 왜 발표하지 않았냐? 한 2달 반 전에 레타를 받았습니다. 받은 즉시 그때 BOD 조직이 존재했을 때 BOD 의장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즉시도 발표하면 그때는 BOD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BOD에서 발표했어야 하므로 사료됩니다. 책임 잃어서는 안 되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BOT를 결성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니 아까 왜 발표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이고요. 전임 한인회를 찬양 못할 망정 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분도 많은 수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한테 답변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답변한 뿐이고요. 제가 뭐 핑계대고 뭐 책임 회피하려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안건 전에 발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안건 상정을 그러면은 원하시는 겁니까? 그거를 정관에 추가하자? 그럼요. 그게 추가돼야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돈이. 그렇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알고 계실 겁니다. 해당 단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지금 전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정관이 2년 전에 다시 개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실하고 맞질 않아요. 그리고 정관 읽어보면 현실하고 떨어진 점이 너무나 많아요. 이 정관을 만들 당시에는 우리 이런 재산이라는 거 없었어요. 그럴 때 만든 재산이 정관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자가 말씀하듯이 우리가 15만 불을 받으려면 이 정관만 개정하면
BOD니 T니 할 것도 없어요. 자동으로 BOT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관만 개정하면. 그런데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정관은 빨리 우리 현실에 맞게 좀 손질해야 돼요. 그 정관을 손질하려면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이 대한민국 국고를 여기다 우리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고를 여기다 우리 한인회관한테 줄 때는 그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언가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뭐 나도 이제 법에 대한 건 잘 몰라요. 제가 인터넷에서 올라온 걸 보고 아는데 영사관에서 이제 답변한 그 자료를 보면 영사관 동의가 없이는 한인회 자체에서 임의로 매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바로 BOT가 되는 거예요. 영리업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자동으로 모든 게 해결돼. 뭐 떠들 거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참석하게 된 것도 저도 나에게 40이 넘었습니다. 제 참전용사 제가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차만 매일같이 올라오는 지상이나 인터넷이나 매일 뒤져보면 그 얘기밖에 없어. 한인들끼리 그래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개쳐놓고 그냥 BOD니 T니 BOD, T니 이런 건 정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마치 무슨 정관에 있는 거로 만들어 놓은 거 뭐냐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 얘기도 안 돼, 이거는. 우선 악법도 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회장이 만들어 놓은 이 정관이 아니에요. 먼저 선배 이제 회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정관인데 여기에서 모든 거 이때까지 이루어진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준수해가지고 요즘 맞게 정관을 좀 손질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쉽게 받고 앞으로 BOD니 T니 이런 문제도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만 이것만 정관만 해결되면. 근데 지금 이제도 누가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거는 얘기 안 하고 자꾸 뭐 서로 이해관계 되는 것만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들 하니 참 답답해요. 시간은 자꾸 가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정관을 좀 손질해서만 하는 걸 제안합니다. 네, 그러면 영사관 승인 없이 한인문화회관을 매각할 수 없다를 정관에 추가하는 거로 안이 나온 거를 하고 그걸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결권 있는 회원분들만 거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찬성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십시오. 기실은 넣어야 되는데.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거 말이 안 됩니다. 다 성립된 사람인데 무슨 한일 방법을 갖고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중간 발언이 있습니다. 중간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손 들어주십시오. 총 53명이 찬성하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62명이 오늘 회원으로 등록하셨거든요. 오신 거로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건 통과된 거로 잠깐만. 예, 다음 안건 있으십니까? 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안건을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저희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민 박상입니다. 그 사이 한인회와 한인회 또 한인문화회관 비오디 사건으로 무리가 있은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전에 말씀이 나왔듯이 그것이 밥그릇 싸움이냐 아니면 소유권 싸움이냐 이거는 전혀 거기와 다른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 한인회가 다른 길을 가고 문제점이 나중에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BOD 위원들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6명이 정말 사심없이 뛰었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BOD 위원들 교민들로부터 문화회관을 지키도록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단돈 1센트도 홍보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영수 과거 공동위원장께서 교민 여러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8.15 광복절 때 회식비니 뭐니 해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교민들의 재산을 단돈 1센트도 쓰지 말고 사비로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어떻든 우리 한인 회장님, 김성애 회장님, 저는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후보 때 정말 제 이름을 걸고 교민 유권자 여러분께 새 역사를 창조하자고 김성영 임원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BOD가 형성되고 또 내부에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기간이 어느 기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는 바로 그러니까 대관치 있고 5월 31일 이침식이 있은 그 직후 다음 주부터 1차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화회관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 총 최종 10차에 걸쳐서 정기 회의를 하면서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BOD 사람들은 일도 안 하고 또 한인회를 소유하려고 하고 오해 아닌 오해들이 오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때 저는 이 현지 사회에서 BOD라는 것은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또 없습니다. 뉴질랜드는 BOT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 과거에 활동하고 있는 각 기관, 단체, 각급 학교 총 한 9군데가 됩니다. 현재 5군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BOD라는 것이 뭐이고 BOT라는 것이 뭐냐 명확합니다. 이 나라의 체리티블 커미션에 등록이 되고 비영리 단체로서 이 재산을 지키는데 조금만이라도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정관만 해결되면 BOT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한 건 받겠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저 여기 있습니다. 방금 통과된 그 안건에 대해서 질문만 하나. 아니 지금 안건 지금 상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사관에서 동의가 없으면 한인회관은 못 판다. 이겁니까 지금 통과된 게? 네 그렇습니다. 승인이 없습니다. 대한 15만 불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렇다는 건가요? 15만 불을 받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만일에 그 돈을 많이 영사관에서 정부는 돈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그쪽 전제 조건에 네 그렇습니다. 네 당연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잠깐만요. 아직 말씀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가세요. 왜 그만해요? 안녕하십니까. 저 한인회 행사이사 박세태입니다. 저는 11대 전 홍 회장님과 함께 2년간 봉사를 하고요. 또 이어서 지금 12대 우리 김성영 회장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민들이 이렇게 많은 뜨거운 열과 성의로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그때 당시 11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전임 회장님이신 홍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의적이고
그 활동적으로 하기 위한 그 교민대표 의원총회라는 걸 선정이 돼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그 한인회 정관에 보면은 13장에 삽입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은 여기 몇 분이 교민대표 의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활동을 하셨는지 그거는 본인들이 더 잘 알 걸로 제가 믿고요. 실제로 우리 CB대에서 이게 지금 필요치가 않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소규모로서 우리가 한인회를 이끌어가는데 좀 더 일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 13장에 대한 것은 삭제됐으면 해서 제가 지금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13장은 그 교민총회 대표에 관한 그 내용 삭제에 관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 11대 그 교민총회라는 그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 한인회 산하기라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나온 15만 불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교민 대표위원 그거를 그 정관에서 삭제하는 그 안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민. 좋은 의견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15만 불에서 이것을 매각할 때 총영사이나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는 걸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그거 외에 75만 불인가요? 웬만하면 달성 얘기만 나온 거 아니에요? 승인 땅땅땅 쳤다려 가지고 앞으로 12월까지 12만 불인가? 얼마? 모으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죠?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한인회가 11대부터 여태까지 제대로 투명하게 교민한테 보고한 게 없어요. 노영래 기자가 있는 코리아포스트 인터넷을 통해서만 나는 인터넷도 어른들은 모르거든요. 거기서만 오는 게 전부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김성엽 회장께서는 남은 돈을 충당해가지고 재동포 재단으로 돈을 받으려면은 재정을 투명하게 교민들한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좋은 말이니까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서 회장님. 김성엽 회장이 처음에 42만 3천 불을 교민을 위해서 대안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완료한 거예요, 돈을. 이 매입자라는 저기는. 42만 3천 불에서 그 당시 홍영표 회장도 우리 교민들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 중에서는 교민이 갚아줘야 될 돈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빌려준 돈, 본인한테 3만 불, 홍영표 회장님한테 2만 불, 누구냐, 이형수 근데 2만 불, 그 7만 불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만 감사 계세요? 이 사람은 교민한테 발표하시기를 입금으로 다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민들이 물어줘야 채권액이 아니고 42만 3천 불에서는 김성엽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람 된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나머지는 32만 3천 불에서 8만 불을 뺀 것이 교민들이 이제 팁시 일반 물어주는 거로 계산이 된다 이거죠. 왜?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돈을 저희들한테 신경 쓰게끔 뭐 주네 안 주네 얘기를 하냐 이거죠. 우리들의 목적은 대사가 총영사부터 15만 불을 받아내고 완료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거다 하는 그게 목표라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김성엽 회장님께 한마디 건의를 내면 오늘 우리가 해도 좋아요. 권리기금 통장을 교민들한테 공개해드릴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불신임 같은 것을 싹 없애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25,300불 남아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혹시 어디 많이 쓰신 건 아닌가? 저기 항상 재무제표를 공개 안 하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때는 11대부터 계속 공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11대도 그래가지고 아까도 우리 사무장의 재무사무장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누계가 좀 몇 건 실수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발표한 금액이 정확한 거를 지금 2번, 3번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요. 그거를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깽판